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몇 분 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근무했던 정보사 소속으로 이 가운데 장교 2명은 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실에 침입했습니다. 이 무렵 노상원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부 간부와 6차례 통화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었습니다. 첫 통화는 10시 50분으로 직속상관인 여인영 사령관의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정성우 전 처장이 먼저 걸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노 씨는 대뜸 과천 성관이로 출발했나 물었고 정성우 전 처장이 영외거주자 소집 중인데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지만 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는 노 씨가 정성우 전 처장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어 성관이로 출발했냐고 물었습니다. 12월 4일 0시 44분쯤 노 씨는 정 전 처장에게 또 전화해 한숨을 내쉬며 왜 출발이 늦냐며 재촉하자 정 전 처장도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자꾸 전화해 물어보느냐며 노 전 사령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 간의 통화는 2차례 더 이어졌고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우리가 성관이를 확보했으니 와서 서버 포렌식을 떠라고 하자 정 전 처장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포렌식을 하냐고 받아쳤고 노 전 사령관이 너네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되묻자 정 전 처장은 저희가 뭘 합니까라고 노 전 사령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처장이 전산실 직원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고 이건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노 전 사령관은 내일 전산실 직원이 오면 복사하라면서 한숨 더 여러 번 내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처장은 당시 성관이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복사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비역으로 민간인인 노 씨의 지시에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 전 처장 측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첩에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뒀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럿 써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오음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음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수집소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용하는 구금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그러나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줄곧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 12.3 내란 사태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노 씨와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전담할 제2수사단을 만들겠다며 인사명령을 지시한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지휘부인 준장과 대령, 그리고 수사요원 63명의 계급과 이름을 적었고 계엄 이튿날 위장번호 승용차와 수갑을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담았습니다.
노 씨는 작년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 전 장관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망상적 공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씨는 10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정성욱, 김봉규 대령에게 40명의 수사요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과 3차례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자를 체포해 호송하라는 임무도 하달했습니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게 나올 거라며 야구방망이와 복면, 밧줄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4일 동안은 김 전 장관 공관을 매일 찾아간 노 씨는 계엄 선포 이후에는 선관위 신속 점거를 진두 지휘했습니다. 정성호 방첩사 1차장에게는 선관위를 확보했으니 포렌식을 하라며 방첩사와 정보사 간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노 씨 지시를 받은 제2수사단 요원들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5시 반까지 임무 수행을 연습하며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노 씨의 점집에서 확보한 자필 수첩에 국회 봉쇄,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을 적은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거 대상으로 판사, 정치인, 언론인들 실명을 적은 이유도 추궁했지만 노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